저는 25년이 넘도록 노년층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감이라는 과일 하나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단맛이 강하니까 혈당에 나쁠 거라며 아예 손도 안 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가 하면 반대로 자연에서 온 과일이니까 문제없겠지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두세 개씩 심지어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 진료실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정말 인상적인 변화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69살 되시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권해드린 방식대로 점심 식사를 마친 직후에 홍시를 아주 조금씩만, 그것도 꾸준하게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쯤 지나 다시 검사를 해보니 당화혈색소가 7점 후반대에서 6점 중반까지 떨어져 있었고 10년 넘게 고질이던 변비도 훨씬 수월해졌으며 손주 이름을 자꾸 헷갈리시던 기억력도 한결 또렷해지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약 용량을 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저감을 어느 시간에 얼마큼 어떤 식으로 드시는지만 조금 바꾸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평범한 감과 홍시, 곶감이 노년의 혈당과 장 건강, 그리고 뇌 기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안전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과 과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이니까 몸에 해로울 리 없다고 믿으시는 거죠. 물론 과일은 건강한 식품입니다만 60세가 넘어가면 몸의 당 처리 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르고 내려가는 속도는 더딥니다. 그래서 종류와 양, 그리고 언제 드시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감은 단맛이 너무 강해서 당뇨에는 절대 나쁜 과일이라는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감은 단맛이 강합니다. 하지만 단맛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고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감에는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올바르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혈당 조절은 그저 음식을 적게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식을 줄이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흰 쌀밥만 소량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감 같은 음식을 적절히 곁들이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네 번째 오해는 당뇨약만 잘 먹으면 식습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약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 합병증을 막기도 어려워집니다. 약과 식습관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감과 홍시, 곶감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것이 노년기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크기의 감 1개, 대략 150g 정도 되는 감 하나에는 칼로리가 약 90에서 100칼로리 정도 들어있습니다. 팥반 공기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식이섬유는 약 5g 정도 들어있는데 이건 하루 권장량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비타민C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 가까이 들어있고 칼륨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폴리페놀이나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어르신들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변을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당분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식이섬유가 이 스파이크를 완화시켜줍니다.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 기능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비타민C는 이런 염증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됩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칼륨 섭취가 중요합니다.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혈관이 늙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눈이나 뇌 같은 곳의 미세한 혈관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약이 아닙니다. 감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 수치가 당장 뚝 떨어지거나 변비가 하루아침에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감은 약처럼 즉시 수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의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감이 노년기 건강해주는 핵심 효과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을 줄이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식사와 함께 감을 천천히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적당량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살 여성분이 계셨는데 식후 혈당이 항상 200 가까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 점심 후에 홍시 반 개를 천천히 드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식후 혈당이 150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식습관도 함께 조절하셨지만 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둘째,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 상태가 나이가 들면 심해지는데 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 저항성을 낮추는 데 보탬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혈관이 막히는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감을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넷째, 눈과 신장 같은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미세혈관 합병증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신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감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이런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에 보탬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감을 먹으면 배가 오래 부릅니다. 그러면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중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도 낮아지고 혈당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실생활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감 섭취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출출할 때 홍시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대는 점심과 저녁 사이라 배가 고프실 겁니다. 이때 빵이나 과자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대신 홍시 반 개를 천천히 드세요. 최소 10분 이상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홍시가 아주 좋습니다. 물렁물렁해서 씹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에 홍시와 무가당 두유, 씨앗을 활용한 가벼운 스무디입니다. 믹서기에 홍시 반 개, 무가당 두유 100ml 정도, 치아씨드나 아마씨 한 스푼을 넣고 갈아서 드세요. 이게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백질도 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건강한 지방도 있습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고형식을 못 드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 상태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설탕 없이 구운 홍시를 디저트로 먹는 법입니다. 홍시를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150도 정도에서 15분쯤 구워 드세요. 단맛이 더 진해지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달고 맛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단계 당기실 때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대신 구운 홍시를 드세요. 혈당도 안정적이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홍시를 얼려서 시원한 간식으로 먹는 법입니다. 홍시를 껍질째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꽁꽁 얼면 천연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더울 때 시원하고 달콤한 간식이 됩니다. 설탕이나 첨가물이 전혀 없는 천연 얼음 과자입니다. 손주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시판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홍시를 잘게 썰어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와 함께 먹는 든든한 간식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00g 정도에 홍시 4분의 1개를 작게 썰어 넣고 호두나 아몬드를 서너 개 부숴서 뿌리세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다 들어있는 완벽한 간식입니다. 오후에 허기질 때 드시면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픕니다.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밥량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으깬 홍시를 밥에 조금 섞는 방법입니다. 밥을 지을 때 홍시를 으깨서 살짝 섞어보세요. 밥이 은은하게 달콤해지고 촉촉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더 큽니다. 밥을 무조건 줄이기 어려우신 분들께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밥 양이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곶감을 2-3개 정도 챙겨 다니며 과자나 믹스커피 대신 먹는 방법입니다. 곶감은 보관이 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합니다. 밖에서 허기질 때 편의점에서 과자나 빵을 사 드시지 마시고 곶감을 드세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혈당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곶감은 당도가 높으니 하루 2-3개를 넘기지 마세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감을 과하게 먹지 마세요. 감에는 탄닌 성분이 있습니다. 공복에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은 식사 후나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처음 시작할 때는 양을 조금씩 늘리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감 4분의 1개 정도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반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1개까지 늘리세요. 천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인슐린이나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감을 드시면 혈당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도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꼭 의사와 상의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넷째, 섭취 초반 며칠 동안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가끔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반응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감을 먹어도 혈당이 별로 안 오르는데 어떤 분은 조금만 먹어도 확 오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감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칼륨이 너무 쌓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음식은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2주 정도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감이나 홍시 또는 곶감으로 간식이나 밥 일부를 대체해 보세요. 처음엔 오후 간식 하나를 홍시 반 개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아침 한 끼를 홍시 스무디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재보세요. 2주 후에 처음 숫자와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비도 좋아지실 겁니다. 머리도 조금 더 맑아지실 겁니다. 선생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60에 시작하셔도 70이 달라집니다. 70에 시작하셔도 80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시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꾸세요.
그게 쌓이면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디에 계시든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시든 함께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교육을 위한 정보입니다. 개별 진료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시작하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